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인생의 진실이란 책입니다. 혼다 켄지음, 정혜주 옹김, 샘토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해서 그 실체를, 돈의 모든 면을 밝혀놓은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요.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신만의 돈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돈의 감각과 또 감정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든 책인데요. 소중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돈은 사람의 감정을 크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냉정하게 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돈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인생의 98%가 돈에 좌우된다. 돈은 평소 의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쇼핑부터요, 사는 집의 크기, 옷이나 소지품, 평소에 가는 레스토랑 등도요,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경제 상황에 따라 평소 만나는 사람이나 친구도 달라지고요. 수입이나 직업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아이의 교육, 아이의 미래 동반자까지도 현재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거나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삶의 방식도 사고 방식도 자유롭기 때문에요. 인생의 선택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98%는 정말로 돈에 좌우된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마주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요,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의 주인이 된다, 돈과 친구가 된다. 돈과 친구가 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돈의 노예가 되는 삶. 대부분의 사람이 돈 문제로 걱정하거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충분히 없다, 수입이 적다, 갖고 싶은 걸 살 수 없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유지하는 힘을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돈의 주인이 되는 삶.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자산을 쌓는 것으로 스스로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등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이 보이지만요. 인생에서 중요한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있는 즐거운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성공했는데도 언제나 짜증을 내고 언짢아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3. 돈과 친구가 되는 삶.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돈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은 즐기면서 돈을 벌고요. 그렇게 번 돈을 기쁘게 씁니다. 이처럼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돈은 하고 싶은 것을 응원해주는 친한 친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돈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무엇을 바라는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회의 가치관에 쇠뇌되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2장, 돈은 왜 마무리 되었는가? 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돈은 그 사람의 경제 상태, 심리 상태, 태어나고 자란 곳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돈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수중에 있는 돈이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과하게 인색해져 버리는 것이고요. 돈은 안도감이다. 돈에서 안도감을 추구하면 돈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쓴다거나 돈을 절약한다거나 무리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갖고 있는 돈의 양과 안도감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수중에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돈은 보람이다. 돈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돈이 모이지 않으면 의욕이 이제 떨어져 버리고요. 결국에는 사업도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돈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준 후에 오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돈은 사회적 지위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존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타입은 인간을 자산 규모로만 측정하려고 한다고 해요. 또 사람들도 자신을 그런 가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몹시 의식한다고 합니다. 돈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다. 돈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과 결부되어서 심리적 허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충분히 쓴다고 해도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정, 애정을 가리키는 도구다. 돈을 자신의 친구,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돈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언제나 즐겁게 살면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은 인생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돈이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쇼핑을 할 때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돈에 대해서 정의해 드렸는데요. 자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중에서 찾으셨나요? 3장. 돈의 정체를 밝힌다. 돈은 잠들어 있는 감정도 깨운다. 돈은 사람의 감정을 깊은 곳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진 억압된 공포, 불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색출해내고 확대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친구 관계가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에서도 돈의 왕래가 원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돈이 사람의 감정을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돈이 발단이 되어서 발생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본질을 간파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돈으로 살 수 있는 5가지. 돈으로 살 수 있는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외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살 수 있습니다. 시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대신 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다른 걸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사 일이 싫은 사람은 돈을 지불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고요. 세탁이나 청소할 시간이 없다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이러한 행위도 넓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신용입니다. 신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으로 살 수 있는데요.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배려한다거나 또 남은 잔액을 제때 지불하거나 빨리 지불하는 것으로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돈을 사용함으로써 신용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고요. 또 무상 교환이나 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신용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흥미와 관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과 흥미를 사게 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광고에 해당하고요. 또 개인의 경우에는 또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성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재능입니다. 재능을 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서 어떤 초인류 교사를 고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좀 더 활짝 꽃피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재능이 아예 없다면 좀 무리이긴 하겠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돈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재능을 더 활짝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성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명성이란 대부분의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나 고마워할 만한 일을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되겠죠. 또 기부를 하거나 자선 사업을 통해서도 또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 지성과 품성. 2. 우정. 3. 존경. 4. 인간적인 교류. 5. 애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돈으로 살 수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것도 같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장입니다. 4장. 인생을 정하는 돈의 설계도. 돈의 설계도. 돈의 설계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돈의 설계도는 무의식 속에 있는 돈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 설계도가 토대가 되어서요, 경제 상태, 그러니까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계도는 부모의 돈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어린 시절이 나가 무의식 중에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쓰고 저금하고 투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 생활할 때 돈이란 이런 것이다. 돈과 이렇게 지내면 좋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각을 갖고 있는데요. 돈을 벌 때와 쓸 때 각자의 개성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얽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반복한 결과 돈이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함께하면 좋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돈의 설계도에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정에는 돈과 접할 때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즐겁게 살아가면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이런 사고방식이 설계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현실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돈은 고생해야 벌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설계도에 쓰여 있으면 쓰인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5장. 돈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 자신이 서 있는 돈의 현재 위치를 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자산이나 부채, 수입, 지출의 숫자를 보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10살 무렵부터 돈과 어떻게 만나왔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경제 상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어떻게 벌고 써왔으며 어떻게 투자했느냐의 결과가 현재 수입과 자산의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자산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고수입인 쪽이 자산을 쌓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또 보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지출도 많고 돈을 모으는 습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은 적지만 몇십 년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산가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경우도 많고요. 이처럼 현재의 경제 상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총 결산으로 돈을 얼마나 제대로 마주했는가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경제 상태도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과의 관계로 살펴보는 인간의 9가지 타입. 돈을 어떻게 마주해 왔는지, 나는, 친구들은, 가족은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 타입입니다. 돈을 마주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 걱정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택은 틀렸다라는 생각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돈 버는 중독 타입입니다.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는 중독 타입인데요. 평생 쓰지 못할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을 번다는 역동적인 삶을 좋아하고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고요. 또 살아가면서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요. 쓸쓸해지기 때문에 돈의 뒤를 쫓게 되어버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 절약 타입입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이 가득한데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능한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돈이 줄어드는 것도 싫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타입의 사람들은 쿠폰을 모은다거나 포인트 카드를 지갑에 가득 넣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낭비벽 타입입니다. 돈의 타입 중에서 알기 쉬운 것이 바로 낭비벽 타입인데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을 느끼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바로 돈을 써버립니다. 무엇에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돈을 쓸 때의 고향감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도박꾼 타입입니다. 돈을 벌거나 잃어버리는 일로 바쁜 사람들인데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와 돈이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커서 위와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저축 타입입니다. 저금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저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인데요. 돈이 모이는 것을 바라보며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는 타입입니다. 다음은 무관심 타입입니다. 일상적으로 돈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요.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몰두할 게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데요. 이 타입의 사람들은 유복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행복한 작은 부자 타입입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풍족한 삶을 보내기 때문에 별다른 일상적인 스트레스 없이 돈과 잘 지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갑부 타입입니다. 가문의 일족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죠. 행복한 갑부 타입. 물론 이 9가지 타입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한 가지 타입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을 합쳐서 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가령 절약 타입도 조금 있고, 저축 타입도 있고, 걱정 타입도 이렇게 조금씩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내가 되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어떤 타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돈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돈의 IQ, EQ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돈의 IQ에는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돈의 IQ는 지식면에서 본 돈의 세계입니다. 돈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인데요. 돈의 본질이나 전체의 모습을 파악해서 돈과 제대로 마주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일 번다는요, 잘 버는 것이 돈이 풍족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 잘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요. 비즈니스의 법칙을 알고 많은 관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쓴다입니다. 돈을 보람차게 쓰는 것은 풍족해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보람있게 쓰는 돈이란 그 돈이 거듭해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돈이 더욱더 잘 굴러가게 하는데요. 돈을 보람차게 쓰는 것이 돈의 순환을 크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지킨다인데요. 돈을 번다고 해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돈이 남아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률이나 세무, 인간의 심리를 알아두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늘린다인데요.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돈이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의 여부가 돈을 늘리는 기준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돈의 E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의 EQ란 돈의 감성에 관한 지혜라고 하는데요. 돈에 관한 다양한 감정을 정리해서 자유롭고 즐겁게 돈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닦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의 EQ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받아들인다. 겸손이나 죄악감 없이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것이 풍족함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감사하고 음미한다. 돈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와준 데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감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돈을 차분히 음미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한다. 돈의 흐름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에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돈이 풍족해질 것이라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나눈다입니다. 수중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나눠 가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러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비하게도 돈이 점점 모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부자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길만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억만장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을 계기로 평범한 삶에서 지금의 삶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었잖아요. 저자가 그것을 5가지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스케일이 큰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파워풀한 사람을 만나서요, 인생의 항로가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되고 싶다고 느끼고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다른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의 기회를 만났다는 사람인데요. 지인에게서 권유를 받았다거나 잡지를 읽거나 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난 경우입니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대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훌륭한 책을 읽었다입니다. 책과의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갖게 하잖아요. 왜 한 권의 책을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바꾼 극적인 상황이 있었다인데요. 건강이 나빠졌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가족의 병에 걸렸다.
일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엄청난 큰 일이 있어서 정말 무언가 포기하고 다운되었을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자, 해외로 나가자,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다. 이런 직감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사실 모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확실히 매일 직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부자로 가는 길을 찾으셨나요? 6장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자신과 마주하고 현재 위치를 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이유로 현재의 자산이나 부채, 수입을 갖게 되었는가, 현재의 상태를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과거의 자신을 치유하고 돈의 설계도를 다시 쓴다. 돈의 설계도에는 돈에 얽힌 과거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돈이란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돈과 이렇게 마주해야 한다. 이렇게 좀 스스로가 정해보는 것입니다. 돈은 즐거운 것이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돈의 설계도를 다시 쓰면 풍족함의 그릇이 커진다고 합니다. 풍족함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하네요.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돈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나가면서 돈과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풍족함의 기준을 낮춘다. 최소 이것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라고 느끼는 것이 풍족함의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풍족함을 느끼는 최저 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올라가고요. 그 임계점은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수입차가 아니면 싫어. 정장은 마트에서 사고 싶지 않아. 레스토랑은 어디 어디 아니면 안 돼. 등등 자신과 가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는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린 임계점을 정기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돈에 휘둘릴 수 있다고 하네요. 4. 인생의 스타일을 정한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신의 성격이나 재능을 파악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능, 취미, 기호 등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즐거운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 해피머니의 순환을 만들어낸다. 돈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해피머니의 순환에 몸을 맡겨야 하는데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 해피머니입니다. 돈을 자신과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하고 풍족해지고요. 또 이것이 풍족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면요. 좀 더 돈과 즐겁게 만날 수 있고요. 돈이 아닌 자신 또는 인생을 향한 신뢰감이 열쇠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돈과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나요? 돈과 어떻게 지내는가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결정할 일인데요.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한 정의는 각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겠지만요. 행복한 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을 제대로 마주해서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얻고 많은 사람과 멋진 인간관계를 쌓으며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더 잘 지내고 돈을 순환시키고 돈이 찾아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돈의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